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에라TV에서는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요즘에 그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젊은 청년들께서는 자유 남녀 평등 연합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시고 그 미투 운동의 본질과 이 미투 운동이 왜 이렇게 한국 사회를 들쑤셔놓고 있는지, 진정한 남녀 평등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좀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상당히 젊어 보이는데, 네. 참 20대들이신가요? 네. 예. 전 30대. 30대? 40대. 아, 왜 골고루 좋네요. 예. 예. 그 지금 자유 남녀 평등 연합, 이 단체는 어떤 운동을 하는 데인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페미니즘이 레디컬 페미니즘입니다. 레디컬 페미니즘은 급진적 페미니즘이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책임은 남성들한테 떠넘기면서 혜택만 누리려고 하는 게, 그게 레디컬 페미니즘의 특징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불리하면 성소수자, 장애인 같은 사람들과 힘을 합세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전투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페미니즘의 어떤 그것이 사회적으로 부조리를 일으키고 양산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나름대로 온라인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아, 그 온라인 조직인가요? 네. 네. 그 한 사회가 건강하려면 그 남녀가 서로 믿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남녀가 서로 믿어야 되고, 또 이제 남녀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갖고 있는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아들 엄마이기 때문에 아들 하나 있어요. 예. 이게 아들이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늘 남성들 편이에요. 왜냐면 예. 엄마의 여장의 지위를 너무 막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그 우리 아들의 그 또 권익이 엄마의 그 침해당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이제 하지만, 또 많은 그 사람들 속에서 여성은 힘이 없다. 남성들이 이제 완력을 많이 사용한다. 그런 또 시각도 있긴 있어요. 이번에 특히 안희정 지사 같이, 예, 이렇게 이제 권력을, 그러면 남성이라기보다는 권력을 이용해서, 예, 어떤 갑질을 한 거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바라보나요? 일단은 그 안희정 사태 때 일부 페민 세력들이 그거를 권력 관계가 아니라 남성 권력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자기 때문에 여자를 공격했고 여자기 때문에 당했다. 지금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예, 그러면 예, 모든 예, 남자들이 예,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지금 그걸로 지금 예. 남성은 예비 성범죄자다. 지금 안희정을 이런 구도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아, 그래? 네. 안희정 그 전 지사가 네. 운동권 출신이었고, 네. 예, 운동권 출신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지사직을, 충남도지사를 2번이나 연임을 했고, 네. 그리고 지금 그쪽 진영에서는 상당히 그 촉망받는 대권 후보였어요. 유력한. 그런데 남성으로 몰아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거는 권력형 그 성 스캔들이죠. 네. 그건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남성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예. 완전히 잘못됐죠. 보는 시각이. 페미니스트들이 보는 시각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남성이라면 일단 이를 갈고 보는 그런 세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이 지금 나라를 장악하고 있어요. 특히 민주당 쪽에서. 근데 그게 여성들의 그런 어떤 그 남성 증오, 이런 그 시각이 또 다른 남성들의 그 또 여성 증오 이런 걸 이렇게 변질되면 이 사회가 이게 완전히 찢어지니까. 그걸 페미니스트들이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이제 과거에 남성 사회 중심 사회였다는 그런 어떤 주장에 근거해서 계속 지금 모든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 병역부터 시작해서 성범죄 무고죄까지 폐지하려고 하고 명예훼손죄까지 폐지하려고 하고 이러면서 그걸 모두 다 전부 다 그렇게 몰아가고 있거든요. 또 여성 전용 시설 할당제 가산점, 또 그 외 임대주택 이런 거 등등 정말 많습니다. 뭐 경찰대 그
응시연령제까지 폐지시키고 있고요. 지금 상황 봤을 때. 그리고 경찰에 그러니까 여성이 특별한 그 혜택을 많이 요구하는군요. 예, 네. 그러니까 책임은 안 알면서 이제 혜택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건 아니라는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주장합니다. 근데 남성 여성을 떠나서 그렇게 이제 특별한 혜택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 거는 사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여성에게 들어가는 올해 성인지 예산이 34조 3,800억이랍니다. 여성에게 들어가는 성인지. 어떤 데수요? 난 여성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 한 번도 혜택 받은 적 어이가 없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 그 보도블럭에 하이힐이 끼인다고 그 보도블럭이 이게 보도블럭에 하이힐이 끼니까 이거는 남성 중심 사회다 하면서 보도블럭을 갈아엎고 갈아엎어도 계속 끼어요. 근데 그런데 보도블럭 갈아엎는데 그 성인지 사회에 다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이힐 예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군요. 여성 반려동물 지원 예산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독신 여자들 심리 안정을 위해서 그 개, 강아지 그거 지원해주겠다고 그걸 국민 세금으로 독신 여성 강아지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페미니즘의 문제가 페미니스트 여성의 문제가 아니고 네. 제가 정치인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인 중에서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런 그 여성들의 그 표를 의식해서 얄팍하게 수를 쓰는 거지. 네. 사실 뭐 저는 여성이지만 여성 성인지 예산을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티가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하이힐 예산이라든지 또 독신 여성 반려견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을 저는 강아지도 안 기르고. 예. 근데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피부로 못 느끼고. 그 세금이 다 어디로 가냐면 다 여성 단체로 들어가고 있다. 그런 세금들이. 그리고 그 여성 단체는 여성들의 인권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그게 평등을 가장해서 또 다른 차별을 만들고 혐오와 그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여성 우월 집단인 거고 이기주의 집단인 것이지 절대로 그 여성 인권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집단이라는 이유가 또 하나 근거가 뭐냐면 불과 한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남자들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다. 여자들 우리가 모든 권력을 장악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대놓고 어디서요? 그 기사 네이버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 여성의 날 행사 때. 예, 여성의 날. 어디 어느 단체가 그렇게 했나요? 여성단체 연합. 여성단체 연합에서 성명서를 냈어요. 여성단체 연합? 예. 그 단체는요, 여성단체기보다도 거기는 좌익 단체예요. 그렇죠. 네. 좌익 단체고, 좌파 여성단체. 네, 좌익 그 여성단체고, 그 사람들은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공산왕조 체제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아주 우호적이고 예. 북한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는 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념 편향적인 그런 단체예요. 성 정치에 어떤 강하면서 좌파적 성향이 강한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여성들의 어떤 정당한 인권을 챙겨준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고 여성 인권을 챙기는 단체는 CA라고 해서 한국 여성단체 협의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도 지금 변질돼 버렸습니다. 여기 YMCA. 이게 젊은 친구들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성으로서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저도 어머니고, 네. 또 저는 아들을 키우는 사람이고 하니까 뭐 그 여성 남성을 떠나서 사실은 세상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다 이렇게 협력 관계가 돼야 되는 거고. 네. 또 여성이 없이 아들이 어떻게 탄생하겠으며, 네. 그렇죠? 아버지 없이 딸이 어떻게 출생을 하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서로 갈등을 조장하고 증오를 일으키고 이렇게 혐오감을 조장을 해서 왜 이렇게 반목질시하게 함으로써 서로 싸우게 만드는지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지금 여성단체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여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의식을 주입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론부터 시작해서 언론에 맨날 무슨 뭐
우리 한국이 뭐 강간의 왕국이라 그러고 뭐 성평등 118위, 유리천장 1위, 뭐 임금격차 1위라면서 계속 세뇌를 시키니까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이제 자기가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 단체들이 교육시키는 게 어떤 논조냐면은 딱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 세상에 여혐이 많이 일어났는데 너는 왜 여자로서 그걸 못 느끼냐. 거의 이거를 암묵적으로 강요를 하고 있어 실제 교육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학생들이 당연히 남성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피해 의식을 가지는 거죠. 실제로 요즘 중학교 남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여학생이 어떠냐고 물어봐도 괜히 남학생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이러는 것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학교를 가고 이제 페미니스트 동아리라든지 본격적으로 뭐 언론이나 이런 데 눈을 뜨게 되면서 이제 그거를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이제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여기고 이렇게 증오를 표하는 거죠. 몇 년 전에 한강에 빠져 뛰어내려서 자살한 분 계시죠? 아, 예. 성세기 남성연대. 예. 그분도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은 저한테도 전화가 한 번 왔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군 가산점 문제 때문에 시작을 해서 여성가족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토를 하셨고 또 여러 가지 각종 여성 전용 예산이라든지 또 시설 이런 문제들을 또 그 외에 핑크존이라고 해서 그런 문제도 항의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천 여성도서관에 가서 했었는데 그거는 저는 조금 이제 방법을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잘 그쪽 관계자라고 처음부터 협의를 했어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 언론에서는 자꾸 성재희가 뭐 이렇게 제천 여성도서관 쳐들어간 것 같이 이게 막 과격한 것만 보도하는데 실제로 성재희 씨는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재희 씨가 이 여성 인권 운동이랑 페미니즘을 분리시키자 해가지고 처음으로 분리시켜가지고 이렇게 기고문도 올렸던 사람이시고 이 굉장히 많이 아세요. 젠더라든지 성이라든지 페미니즘 반대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언론이 워낙에 편파적이다 보니까 모든 걸 부정적인 것만 다 묘사한 거죠. 그래서 지금 성재희가 그냥 완전히 그 또라이로 지금 찍혀 있어요. 지금. 예, 꼭 돈키호테처럼. 그러면 네. 하나 물읍시다. 지금 여성 어디 보면 여성 편중 네. 정책 네. 때문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어려운가요? 청년 세대가? 저 같은 청년 경우는 세대 남성들이 어려운가요? 좀 짜증이 나죠. 이게 그렇기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자꾸 파고들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자꾸 움츠러들게 되고 저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하철에서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지하철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 이제 끝나고 오는 도중에 이제 저는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검색을 한다고 했었는데 한 그쪽에 앉아있는 여자 두 분이 저를 자기들 찍는 걸 오해해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영문이 와가지고 이제 알아보니까 찍은 거는 없고 안 찍었다. 어떻게 된 거냐 이래 되니까 그런데도 그 영문이 나서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여자 두 분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저는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충분히 정황을 따져가지고 해야 되지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사회적으로 이제 성폭행이라든지 네. 예. 뭐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될 때 네. 여성이 뭐 남성을 성추행했다는 거는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네. 비교적 좀 적고 남성들의 이 성추행이라든가 성폭행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일어나면서 이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볼 때 이렇게 상당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언론이 아무래도 피해의식을 주입시킨 거 아닌가. 그리고 범죄 지자체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근데 뭐 언론이 피해의식을 주입시킨다는 것보다도 언론이라는 거는 네. 예. 보편적인 거는 절대 쓰지 않아요. 그죠? 예. 걔가 사람이 물었다는 절대 안 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개를 물었다 그러면 쓰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언론이 이제 뭐 편파된 거는 많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지금 언론사의 그 기자들 대부분이 네. 다 여성 기자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예. 남자 기자들 많잖아요. 예. 근데 남자 기자들은 왜 그러면 페미니스트 동조해서 그런 기사를 그러니까 그게 써주느냐? 동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남자 기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 언론 실제로 언론사에서 일하는 분 들어보면 반페미 기사라 페미니즘 비판하는 기사 1개 쓰려면 페미 기사를 10개 써야 된대요. 그게 실제로 언론사 사장한테 압박이 들어오고 실제로 반페미 기사 쓴 사람이 한번 내면은 5만 여성단체 항의 전화랑 메일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자기 당장 밥줄이 잘려버리니까 쓰고 싶어도 못 쓴대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문제 해결 차원에서 네. 저는 이제 바라볼 때 네. 지금 페미니즘은 그러면 남성을 거부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남성을 거부하기 때문에 페미니스트 여성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결혼을 안 하죠. 네. 예, 결혼을 안 하고 이런 여성들 속에 이제 그 동성애자도 많이 있고 네. 그렇죠. 난 그렇게 알고 네.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남성을 거부하는 어떤 일단 이건 정신분열증이죠. 네. 남성 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또 거부할 필요도 없지만 또 너무 또 집착할 필요도 없고. 네. 네. 그런 게 세계의 주류예요. 지금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 보라도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은 막 밖에 가면 몽둥이 놓고 때리고 다녀요. 미국에서 창문 깨고 그렇지 않아요. 그 일부지. 네. 내 미국 가서 내 12개주를 작년에 네. 돌았는데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사회의 특수한 현상을 너무 이렇게 이제 일반화시키면 또 이제 거기에 또 우리가 함몰돼가지고 일단 세계의 주류가 레디컬 페미니즘이라는 거는 이게 맞는 사실. 근데 미국에 페미니스트들이 있지만 페미니스트들이 뭐 미국 사회를 주도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물론 유명한 페미니스트들 중에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몇 명 있긴 있어요. 예. 글로리아 스타이너이라고 하는 미즈 운동을 만들어냈죠. 네. 그러니까 미스 이거를 이제 합쳐서 미즈라는 그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서 저도 이제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사회에서도 이제 그렇게 뭐 페미니스트들이 자기 어느 특정한 영역에서는 그게 막 그렇게 되지만 전체를 놓고 볼 때는 페미니스트들이 뭐 미국 사회를 뭐 좌지우지한다거나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더 많죠. 우리나라도 이제 저도 한국 여성단체 협의회 여성단체 연합 말고 여성단체 협의회라고 하는데도 이제 뭐 여러 번 가봤고 YWCA 여기도 이제 자주 가보지만 그 단체들은 또 그래요. 단체들은 어떤 게 있냐면 자기들이 이제 그 여성의 권익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정치하고 결합이 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성 페미니스트 단체도 그렇고 페미니스트가 아니더라도 여성들이 또 요구하는 게 뭐 동일 노동, 동일 시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요구하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동일 직급, 동일 연령, 동일 노동 강도 이렇게 해서 이게 한마디로 해서 공산주의 운동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남자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 노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주장하는 건 어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페미니스트는 또 하나의 공산주의, 이 파시즘 같은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반대해요. 미투를 이제 본능으로 넘어가니까. 그러면 미투. 이제 이 페미니즘에서 나온 게 미투죠. 페미니스트들이 이 발전시킨 게 미투 운동인가요? 그렇죠. 저 잘 몰라가지고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페미니스트들이 왜 미투를 들고 나왔나요? 페미니스트들이 지금 미투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미투 운동 원조가 뭐냐면 강간 위기 운동이라고 합니다. 강간 위기 운동은 1960년대 중반에 인종차별 운동, 반전 운동 같은 그런 신자파 그룹이 그 결성되던 초기에 그 그룹 내 여성들이 이제 남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성희롱을 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계기로 급진 페미니스트 세력의 주도로 성차별 철폐를 집중적으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좌파의 핵심 세력인 페미니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의 문제를 개인한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든 사회 구조 탓으로만 돌리면서 사회 구조를 공격을 하고 또 강간의 희생자 대부분은 여성이기에 개인적인 처벌보다 무조건적으로 사회 구조를 일방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1970년대 같은 경우에 자익운동가와 그 반대 구성원들이 공개적으로 그 강간 문제에 대한 침묵을 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생긴 게 1970년대 후반까지 약 1000여 개의 성폭행 신고센터가 이제 조직이 됐습니다. 민간 성폭행 신고센터가. 근데 이게 이 좌파 페미니스트들이 입법 조직화 세력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걸 사회 분위기를 돌린다.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강간 위기 센터가 1974년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기능을 했었냐면 강간 신고나 또 상담을 받는 그런 단체였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 구성원 대부분 회원들 구성원 대부분이 급진적 페미니스트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급진 페미니즘 운동이 1970년대 이후에 급속히 축소되면서 가족 해체 또 동성애 옹호 같은 그런 이슈가 사라지니까 오로지 이제 성차별 철폐 운동에만 집중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 문제점은 이제 급진 페미니스트들이 주도한 잘못된 그 시민운동 시스템이 강간위기센터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미투 운동을 초석으로 해서 아마 젠더폭력방지법이라는 그 법안이 지금 곧 발의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현재 정권에서 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위험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성폭력방지법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는 그냥 조금만 이제 쳐다만 봐도 잡혀갑니다. 잡혀가고.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 실제로 제가 이 젠더폭력 방지법이 있는 스페인의 사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으로 보여드려야지. 이게 지금 이게 제가 뭐,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 시청자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 스페인의 젠더폭력 방지법이 실제로 200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젠더폭력 방지법이 얼마나 이게 문제 손 좀 이렇게 하고. 이 젠더폭력 방지법 얼마나 문제냐면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한테 폭력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은 아무 수사나 증거도 없이 일단 남편을 구속부터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수사도 하지 않고 어떤 신문도 하지 않고 48시간 유치장 신세를 지고 법정을 가게 되는데 그 법정에서도 굉장히 무죄가 밝히기 힘듭니다. 일단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하루에 400명의 여성이 이제 고소를 하고 근데 그래서 1년에 16만 명의 남성들이 고소를 당하는데 그 중에서 거의 90% 이상이 허위 신고했어요. 그럼 법을 악용하는 거지. 법을 악용.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전문가들이 그런데 이 스페인의 젠더폭력 방지법은 그저 테러 행위일 뿐이다. 이거는 여성 인권이 아니라 테러다. 실제로 민간 단체에서도 이 젠더폭력 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엄청난데 이 스페인도 여성부의 힘이 막강하니까 아예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페미니스트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게 여성들도 같이 피해를 본 게 자신의 아들이 허위 신고로 인해서 징역 6년을 받았는데 그 6년 동안 아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어머니는 속이 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과도한 페미니스트를 왜 싫어하냐면 우리 아들이 피해를 볼까봐. 예. 이거는 여성들이 아들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남동생, 오빠를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타인의 입장에서 조금 바라봐야 되고 그 타인을 너무 공격하는 것이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더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성을 혐오하고 여성을 증오하는 그쪽으로 발전해도 안 되고 네. 또 여성이 남성을 또 너무 증오하거나 혐오하는 이런 쪽으로 가도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게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에요. 네. 네. 공산주의는 증오를 먹고 자라거든요.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는 증오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는 이 미투가 이데올로기예요. 이 진짜 북한의 공포 정치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이 북한에서 장성택 사용하듯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너는 너 죽이고 너 매장시키고. 사실상 우리는 미투에서 총으로 죽이지만 않는 거지 사실상 언론에서 한번 뜨면은 사회적. 근데 또 들어보면 그 지금 나온 사람들은 더럽게 살았어요. 그 너무하더만. 근데 그게 아직 수사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이제 예, 대중들이 그게 너무 욕을 할 테니까. 그 법적 절차가 확실히 그 끝나지 않았는데도 그 먼저 언론에 터뜨려서 사회적인 명예를 갖다가 사회적인 생명을 없앤다는 게 글쎄, 그게 근데 남자들이 이제 굉장히 드러나죠. 글쎄 너무 언론 플레이를 해서 마녀 사냥을 하는 것은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또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어떤 성을 착취한다거나 성폭력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다 정신들을 차려야죠. 그리고 어제 조민기 교수가 네, 예. 자살했다면서요. 예. 그분이 그 딸하고 같이 TV에 막 나오고 그랬는데 네. 예. 아마 그렇게 망신을 당해 놓으면 네. 아마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죠. 네. 가족이 가장 불쌍 유가족분들이. 이거는 가슴 이제 남자들도 조심해야 되고 예. 여성들도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고 가면 안 되죠. 제가- 이게 다 공산주의 요소들이에요. 예. 무슨 시선강간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쳐다보면은 그거 성희롱 당했다. 그러니까 좀 지금 제가 조금 이제 정리를 하고 싶은데 그냥 과도한 페미니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페미니즘 자체가 이 양성평등하고 거리가 먼 거고 그렇죠. 페미니즘은 양성평등이 아니에요. 예. 그 투쟁이죠. 서로가 이렇게 존중하고 배려하고 하는 남녀 존중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알아서 배려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어디론가 증발해버리고 지금 언론에서 편향 보도를 해가지고 아까 남녀 임금격차를 얘기했는데 동일 노동 직급, 동일 노동 시간, 동일 노동 강도에 의해서 미국에서 실제로 어떤 책에 보면은 조사를 했는 결과가 있어요. 근데 해보니까 그 남성의 임금, 여성이 95%로 거의 차이가 없더라. 그렇게 되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이제 그렇게 차별을 하기가 어려워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필요에 따라서 네. 그 인력 수급이 되는 거고 예. 그 필요에 따라서 월급을 주는 거지. 예. 뭐 여자라고 조금 주고 남자라고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예. 저도 이제 기업을 운영, 뭐 조그만 예. 사업을 운영하지만 네. 이제 남자인 경우에는 생계 유지의 부분이 예. 가장으로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제가 여자지만 예. 남자를 배려해 주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네. 같은 시간대에 나와서 같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성이 가장인 경우에는 같이 해줘야 되고 네. 남성이 가장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생활비라는 거는 어떤 노동에 대한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또 생계가 유지가 돼야 나와서 일을 할 테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동일임금 이거는 지나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장 경제 원리를 잘 이용하게 되면 잘 지키게 되면 예. 이런 페미니스트도 필요 없어요. 예, 맞습니다. 페미니즘 왜 필요해요? 예. 전체 여성 인구를 n분의 1로 나누고 전체 남성 인구를 n분의 1로 나눠서 평균만 내가지고 그냥 대충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 70%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거를 이렇게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도 그것을 한국에서 조사했는 결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언론에서 그걸 그렇게, 그러니까 임금을 적게 받으니까 손해보고 있으니까 아직도 임금 격차가 하위권이다, 117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일방적 보도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정도고요. 그거를 그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정상적으로 그런 그 기관에서 해야 되고, 오히려 한 여성 정책 개발원 같은 곳에서 정상적으로 진정으로 여성 인권을 원한다면 그런 기관에서 오히려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렇게 좌파 정치인들과 빌붙어서 기생충 역할을 하면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문제는 어디에서 오냐면, 이 민주주의 국가에,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이제 생활하는 그 구성원들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 자기 그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남자고 여자고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막 한마디만 떠들면 왕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성폭력, 미투 고발, 이 성폭력은 대부분이 운동권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문학에도 그 좌파, 연예인들이 많이,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걸려들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공산국가죠. 이제 살다가 여기 와 보니까 공산국가, 그리고 이제 그 왕조국가가 스텝이 거의 다 같고, 거기 상당히 권력지향적이에요. 그리고 위계적이고. 그 안희정 지사가 그 비서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면서,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내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김일성 시키거든요. 김일성이 그러잖아요. 나는 김일성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와주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완전 이거 민주당 좌파 자중질환이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다 좌파 공산주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잘 지탱하고 유지돼 가면 이런 문제가 필요 없어요. 아니 다 능력에 따라 필요한 곳에가 일하는 거지, 무슨 여자라고 월급을 특별히 많이 줘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을 한 것만큼 줘야지. 일 안 하고 어떻게 월급 받아요. 기여한 만큼 알아서 인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그 페미니스트들이 그냥 그 운동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여성 인권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그 모계사회, 여성가족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모계사회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몰라요. 안 들어가. 그게도 전부 다 그런 한쪽으로 기운 사회를 지금까지 그 손해봤으니까 그걸 역으로 기울여서 남성들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심 때문에 시작한 거에다가 이제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문제점에다가 사회주의가 결합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진 게 김대중 정권에 만들어졌잖아요. 김대중은 좌파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왜 이제 이런 것들을 파고드느냐? 자기들은 그 어떤 생산적 능력이 부족해요. 이 사회를 발전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사람들 간의 갈등을 조성하고 그 갈등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 페미니즘이라든가 어떤 이 여성 여성 우월주의, 남성 혐오 이런 것들은 다 공산주의의 한계 조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공산주의자들의. 우리나라에 지금 영국 BBC가 오늘 아침인가 보도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 같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처럼 지금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다 보니까 이 페미니즘이 이제 또 막 더 극성을 부릴 거예요. 그래도 남성들이 기죽지 말고, 나도 우리 아들 키우는데 걱정이에요. 미투 이 피해가 지금 만만치 않은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미투가 처음에는 거의 지지 여론이었었는데 지금 상당히 역풍을 많이 맞고 있어요. 이래서 펜스룰도 등장했고, 이 미투가 어찌 보면 페미들의 집단 감기 개떼법이라는 겁니다.
단순 주장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말만 믿고 다른 한쪽의 말은 매장시키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어떤 이 위험한 사건에서 한 양면을 보지 못하고 단면만 본다는 게 그게 제일 문제죠. 여론 재판이니까. 성범죄는. 근데 그는 뭐 지금 비트만 그런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여론 재판으로 지금 30년 형이나 선고받았는데 그거는 페미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지적 그 능력의 부족함. 그러니까 대중들이 한번 찍히면은 떼거지로 몰려와서.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전체적인 그 지능의 문제지. 대중들의 어떤 그 미개함도 있는데. 그 미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박연정 씨라고 혹시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박연정 씨라고 서울시장 대표였던 그 여성분은 남자들을 또 성추행했다고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폭력을 가해서 쫓겨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미투가 뭐 이 여성들의만 문제에 많이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대중들의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뭐 대중적 군중 심리의 문제고, 이 군중 심리는 왜 이렇게 되느냐? 자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남이 그냥 뭐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그 쥐떼 같이 막 달려가. 그게 동서남북인지 분별하지 않고 막 달려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한번 생각하고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뭣도 모르고 그냥 왕 해가지고 그 대통령까지 탄핵시켰잖아요. 30년 형 받았잖아요. 이게 뭐 나라냐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 보면은 미국에서도 이게 사례가 굉장히 엄청 많은데 설명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 케샤라는 레디컬 페미니스트가 이 미투 운동을 선봉하던 사람이 닥터 루크라는 남성을 강간범으로 몰아가다가 소송에서 패소를 했어요. 소송에서 패소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이게 무고죄로 대중들의 엄청 비판을 받았죠. 근데 이 사람이 아직도 이 미투를 선봉하면서 막 피켓 들고 이러고 있는데. 뭐 거의 할 수 있죠. 뭐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아들한테도 늘 얘기하지만 남성들이 또 조심을 해야 돼요. 그 건덕지가 없어야 되는데 건덕지가 나오니까 또 막 이용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진성 시인 아시나요? 뭐 그분이 그 탁수정이라는 여성분이 그 트위터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하진 않았지만 트위터에서 박진성 포함해서 이 4명의 이 문학의 사람들을 이 성범죄자를 매장시키는데 일조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지금 JTBC에 나와가지고 피해자 코스프레하면서 무슨 성범죄 피해자들이 명예훼손 뭐 무고죄를 당한다 이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건 분명 잘못된 건 맞잖아요. 저기 뭡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또 그 여성을 원하지 않는 성을 막 요구한다든가, 그리고 또 뭡니까, 또 힘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고 폭력을 하는 건 이건 안 좋은 거니까 이것도 분명 고쳐줘야 되는 부분 맞아요. 근데 고쳐줘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이게 집단 광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든지 다 너무 집단 광기로 넘쳐서 그게 이제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대책이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 사회가 계속 안고 있어요.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조덕재라는 분 아시나요 혹시? 모르죠. 아니, 조덕재라는 분이 영화를 촬영하다가 한 여배우에게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어이가 없는 게 감독이 시킨 대로만 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성추행 누명을 쓰고 범죄를 몰린 거예요. 근데 이 조덕재가 나중에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이 여성 민우회 같은 여성 단체들이 막 여기 개입을 해가지고 막 조덕재는 범죄자다, 조덕재는 명백한 성범죄자라면서 맨날 법원 앞에 가서 시위하고 성명을 내고, 얘들이 이제 그거가 안 되니까 언론에 하여튼 장악을 하면서 여론몰이를 한 거예요. 조덕재는 성범죄자, 조덕재는 성범죄자.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거는 그 극단적인 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여성 단체들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싸워야 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렇게 페미니스트 아니에요.
좀 근데 상당히 이제 20대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아니 뭐 늘었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지금 늘었지만 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다 어머니가 될 거고, 그렇죠? 사회가 정화돼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또 너무 막 있습니다. 여성들은 막 페미니스트라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는 안 아니 해요. 그렇게 그렇게는 하게 안 되면- 합니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예. 서로 갈등이 예. 심해지니까 그러니까 이 민주당 그러니까 이 좌익 그 사상에 물젖어 가지고 이 여성 단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이렇게 이제 그 사회 분위기를 이렇게 파탄으로 몰아가는 이런 세력들을 우리가 그 경계를 해야 되는 거지. 예, 맞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뭐 그렇게 무슨 막 뭐 페미니스트 증상이 심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대학교 요즘 보면 이 대학교 뭐 가서 그런 친구들이 좀 있겠죠. 여학생 대학교 가니까 굉장히 페미니즘 많이 물들어가고 심지어 허위 페미니즘 동아리 이번에 울산의 모 대학에서 무슨 미투 협박이 좀 폭로 협박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 여학생들 포함됐는데 5일 내로 무슨 뭐 그 자기한테 무슨 뭐 단톡방에서 성평한 거 사과하지 않으면은 뭐 7일에 대자보스 실명이나 얼굴 다 실명이나 학과 학번 다 까서 공개하겠다 이런 게시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언론에 뜨고 뉴스에 떠가지고 많이 이제 또 규탄을 받았죠. 이게 미투가 이게 협박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협박 수단으로 이용받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사람만 살고 있으면 너무 좋은데 예. 나쁜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아들을 비롯해서 모든 남성들이 조심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그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그리고 여성들도 똑같죠. 그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면으로 몰아가는 거는 파탄으로 몰아가는 것은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성폭행 당하고 참아라 이건 아니에요. 성폭행 당한 거는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는 해결을 해야죠. 법과 수사의 영역이 명백한데 그거를 인터넷에 해서 뭐 마녀사냥 군중심리 집단 광기로 이렇게 매장시킨다는 건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아가지고 저는 미투를 그렇죠. 지지할 수가 없어요. 미투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어떤 권력을 이용한 어떤 성폭력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 미투가 너무 지나치게 집단 광기를 일으켜서 한국 사회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거는 막아야 된다라는 그 취지로 오늘 모인 걸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 이 예. 젊은 친구들이 지금 이 사회가 너무 이렇게 둘로 쪼개져가지고 지금 뭐 좌파 우파에다가 뭐 보수 진보 해가지고 찢어져 있는데 여기에 또 남성 여성 갈라지고 이렇게 또 세대 간에 갈라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나라가 성하겠냐고요. 예. 이런 거를 원하는 자들은 분명 우리의 적들입니다. 예. 우리의 동지가 아니라 우리의 적들이 이런 것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가지고 이 미투를 대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집단 광기로 흘러서 어떠한 그 사람의 인생을 파탄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게 오늘은 야 너 잘 죽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운명이 나에게도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성은 분명 남성에 비해서 힘이 약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육체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지식사회이기 때문에 남녀 평등이라는 말은 사실은 좀 색바랜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다 전쟁 국가였을 때 전쟁도 힘으로 할 때 막 총으로 쏘고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남성이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죠? 이제 백병전이 주로 아니, 글쎄, 그러니까 남성이 힘으로 모든 사회의 사회의 모든 활동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다 경제적인 그 활동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다 육체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될 때는
남성 우위일 때가 있었어요. 예. 그건 뭐 분명히 있었어요. 그 전에는 또 여성들이 더 우위를 차지할 때가 있었잖아요. 모계 시조사회라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시대마다 이제 달라지는데 지금은 지식산업사회이기 때문에 지식이라는 거는 남녀가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죠? 아니 뭐 공부하는데 뭐 다 똑같지 않아요? 공부해서 컴퓨터 두드리는 건 다 똑같이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무슨 예술 활동을 한다. 그럼 예술 활동할 때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남녀 구분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세상입니다. 남녀 평등이라는 거는 제가 겪어본 바에 따르면 남녀 평등이라는 거는 이 사회가 발전해서 경제적인 이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남녀 평등권이 더 보장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무슨 페미니스트하고 뭐 남성 그 혐오 이거 한다고 남녀 평등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렇게 이제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은 우리의 적들이고 이런 자들은 우리 이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투를 대하더라도 우리가 올바른 그 관점을 가지고 좀 대했으면 좋겠다. 예. 우리 정말 이 피클론 정말 괜찮은 청년들이 이렇게 막 매도당하면 되겠습니까? 난 아들 엄마이기 때문에 전 남자들 편이에요. 그렇지만 여성이 너무 이렇게 그 차별을 당하거나 이런 건 없어야 되지만 지금은 여성이 차별받는 거 없어요. 오히려 그 중고등학교 때 여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가게 되면 남자 학생들은 좀 맞고 다니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 좀 심각해요. 남자 학생들은 이제 남자애를 키워보니까 남자들은 이 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여자들보다는 조금 늦게 발달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누가 더 잘해요? 여자애들이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시험도 더 잘 붙고 여자애들이 출세도 더 빨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그런데 뭐 성평등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것만 너무 떠드는 거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성의 권익을 이용해 먹는 장사꾼들이고 양아치들이고 나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성평등이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드는 거 그거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장사꾼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팔아서 기생해서 먹고 사는 자기가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은 하기 싫으니까 그런 것만 들고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이제 사회를 분란시키는 이런 자들인 거죠. 그렇죠? 그 마지막으로 미투의 이중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이연주라는 여성 감독이 이 여성 동성 성폭행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 남성이 항상 의혹을 썼을 때는 바로 실명의 얼굴 공개를 했지만 이 이연주 감독은 대법에서 유죄를 받았는데도 일주일 동안 A, B, C를 묘사를 했어요. 언론에서. 여성 단체에서 뭐 물론 침묵했겠고 이제 그 남성들이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제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언론에서 그 여성들이 어떤 잘못했는 것은 A, B, C로 치부를 해버리고 남성들이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것을 마녀사냥으로 몰아가가지고 그렇게 신상을 폭로하고 낙인 찍어버리는 그 어떤 풍조가 문제라는 것이고. 근데 그게 실제로 근데 왜 그럴까요? 난 이게 언론사에 보면 남자 기자들이 더 많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실제로 이 언론 페미니스트 내가 생각해서 약간 선입견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선입견보다는 이 프랑스 주로 제가 보기 그래요.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막 안 느끼거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남자들이 이제 왜 사람이 이제 그쪽에 너무 빠지다 보면 아니에요.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 프랑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있잖아요. 뭐 프랑스 얘기도 좋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례라고 좀 그러니까 그 프랑스 사례가 뭐 있는 건 좋지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런 그 언론사에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거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리서치를 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단체가 생겼잖아요. 단체가 생겼으니까 세미나를 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데이터를 계속 쌓으세요. 지금 조금씩 쌓고 있는데요. 쌓아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제출을 하고 언론사에서 제출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역차별 지금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더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그쵸? 역차별 문제가 아니라 당장 아니, 나라가 막 이거는 지금 뭐냐. 나라가 예.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헌법 개헌 역차별 얘기 문제를 들어보셨겠지만 넘어서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개헌이 바라보고 시행되고 있으면서 전투 페미나치 사회가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고 여기서 언론에서 보도를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성이 잘못하면 그걸 A씨, B씨로 묘사하면서 남성이 잘못하면은 이거 실명. 그냥 실명 공개해버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펜스룰 이게 펜스룰이 뭐냐 하면은 요즘 잘못 걸리면 안 돼 회식은 남자만 이게 지금 TV조선의 기사입니다. 기사 사진인데 오해받기 싫어 여성은 관련 출장 안 가. 여직은 그거는 메신저로만 대화해야지. 이게 뭐냐면 워낙 지금 미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성 무고죄까지 다 폐지하고 강화시키고 조금만 잘못 쳐다만 봐도 난리가 나니까 이제는 이제 아예 칸막이를 쳐버리는 거예요. 남성들 스스로 펜스룰이라고 해서 펜스룰의 벽을 만드는 거죠. 그런 것이 이런 현상이 왜 나왔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회 그렇죠. 구조만 저도 이제 그건 동의해요. 저희는 동의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미투 운동을 했을 때 이 경제적으로 어떤 폐해가 있는가 또 그 여성 일자리 취업에 또 어떤 그게 단점이 있죠. 있는가 이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 말씀 좀 예. 해주세요. 예.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페미니즘은 여성 인권 운동이 아닙니다. 여성 인권 운동이랑은 다릅니다. 이거 로그인 어떻게 하지? 그냥 누르면 돼요. 예, 그래. 그러니까 현재 여성하고로 접하는 페미니즘은 1960년대 말 시점으로 차용을 했습니다. 지난 200년간 여성 인권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1960년대 이 여성 인권한 급진파들이 이 남성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급진파들이 결성했고 프랑스 68 운동의 붐 속에서 네오 막시스트 그리고 레즈비언들의 주도로 시작된 변종, 광신, 적대 혐오를 동력으로 한 비현실적 극단적 정치 투쟁 강령입니다. 그렇죠. 그거예요. 이들이 이 정치에 기생하는 이유도 이 페미니즘이 정치에 기생하지 않으면 페미니즘 사실상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은 이미 대중들의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그리고 흔히 말해서 뭐 좋은 페미니즘, 나쁜 페미니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좋은 페미, 나쁜 페미는 없고 세계의 주류가 레디컬 페미니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흔히 말하는 진짜 과격한 그 사람이 세계의 주류고 뭐 이 레디컬 페미들이 자신들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에코 페미니, 포스트 모던 페미니 이런 거는 사실상 뭐 0.0000001% 완전 아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주류는 레디컬 페미니스트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페미니즘 3대 교리 성차별 철폐를 빙자한 낙인 찍기 그러니까 여혐 낙인, 성범죄자 낙인, 뭐 성차별주의자 낙인 이런 게 있습니다.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다고 여혐 이런 것처럼 엄마가 싸준 도시락 여혐 뭐 여친이 싸준 도시락 여혐 이렇게 같이 자신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모조리 다 여혐으로 매장시키고 자신과 뜻이 다르면 다 그냥 다 매장시켜버리는 게 이게 일부 좀 극단주의자들의 그거라고 생각이 돼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리고 이 페미니즘을 반대해서 싸워야죠. 낙태 확산은 아시다시피 이 낙태 극단 이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자궁이나 출산이 자신들 성평등이나 여성 해방의 걸림돌이 된다 생각하고 임신, 출산, 육아를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낙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실제 보면은 극단적 생명 경시죠 지금. 그리고 동성애, LGBT, 레즈비언, 게이, 그리고 양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 이 페미들이 젠더 개념을 도입하면서 포괄적 젠더 개념을 도입하면서 이런 동성애를 애들이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 페미니스트 젠더 교리라고 하고 흔히 마지막으로 뭐 젠더 감수성이라고 흔히 말하는 뭐 무슨 페미니즘에 반대한 것도 젠더 감수성이 떨어진다 하는데 미국에서 1970년대에 사용되던 감수성 훈련을 그대로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페미니즘 교리에 따라서 재단하는
그게 젠더 감수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그렇죠. 예. 예, 제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예, 저는 그 지금 미투가 다른 걸 떠나서 과연 우리 경제나 또 여성 일자리에 네. 굉장히 악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그게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죠.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투의 거대한 부메랑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남성들이 미투를 두려워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니 당당하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아니요. 근데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그 미투 같은 거는 법정 공소시효가 없어요. 이게 그 그냥 성희롱 했을 때 경찰이 잡히는 거랑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범죄는 공소시효가 있는데 미투 운동에는 법적 소멸 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트럼프 같은 경우도 12년 전에 뭐 트럼프 타워에서 그 어떤 여자가 자기가 트럼프 타워 로비에서 키스를 2분 동안 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미투 운동을 했는데 거기에 트럼프가 억울하다고 트위터에 올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이랑 다르게 또 10년 후엔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요. 또 미투 이전이랑 이후에 거기 피해 당하는 남성 계층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미투 운동 이전에도 좀 무고하게 당하는 남자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좀 사회의 완전 최상층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다 그냥 돈 없는 젊은 남자들이 많이 당하고 또 연예인이나 또 교수 같은 분들도 좀 당하고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 미투 운동으로 되면서 이거는 주 타겟이 가장 피라미드 최상위층이 많이 당하는 그런 운동이 돼서 사실은 거기 그 계층이 좀 낮은 젊은 돈 없는 사람들이 한 100명 당하는 것보다 저 안희정 전 도지사님이 한 번 당하는 게 더 사회적인 충격이 더 크잖아요. 이것 때문에 더 충격이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586 세대에서 성희롱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 너무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두려움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1990년대에는 만약 실수로 어이쿠 하다가 그냥 그 팔을 만졌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면은 그렇게 뭐라고 이게 막 법원 가거나 뭐 그런 시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하철에서 10,000원 막 지옥철에서 솔직히 신체에 이게 부대끼는 건 불가피하잖아요. 네. 거기서 만약에 진짜 누명을 쓰면은 진짜 누명 벗기가 힘들죠.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는 성희롱이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 그게 정해진 게 없어서 그것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걸 두려워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은 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성희롱이다 약간 그런 식의 좀 고무줄 같은 기준이 돼 있고 이게 문제는 만약에 미투 운동을 한 10년 후에 벌였을 때 그때는 또 기준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직원한테 오늘 머리 깎았네요 하니까 숙덕이면서 저거 성희롱 아니야? 저거 미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소리겠지. 근데 남자들은 정말 그걸 두려워합니다. 정말. 근데 이게 그 시대별로 너무 변하기 때문에 이게 이 시대의 변화가 두렵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또 미투 이전과 이후에 남성 연령층이 무고 당할 수 있는 연령층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많이 나왔던 무고 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40대 약간 거기까지만 그랬는데 미투 운동 이후에는 이거는 이제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70대 가장 대표적인 예가 트럼프 대통령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미투 운동 때문에 좀 약간 좀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뭐 이제 안희정 지사도 한 60대 그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50대. 50대. 그래서 이게 주 타겟이 젊은 근데 사람들이 운동권 그 사람들의 이 성관념이 아주 좀 그래서 운동권들은 이 미투에 당해도 싸겠더라고. 그 완전히 승냥이 같이 예쁜데. 근데 짐승들이어서 짐승들. 그것 때문에 남자들이 너무 많은 두려움을 느끼는. 근데 또
그러지 말아야지. 난 우리 아들한테 이게 맨날 얘기하는데, 야 아들 절대로 너 여자들한테 잘못하면 안 된다. 아 근데 이게 잘못했다는 기준이 계속 바뀌니까 그게 두렵습니다. 또 지금 또 무서운 게 뭐냐면은 미투 피해자의 악성 댓글을 달 때는 구속하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여성분이 미투 운동을 벌였을 때 자기가 그게 아니라고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이제 또 막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막 여러 가지 댓글을 달고 뭐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피해자의 댓글을 다는 게 악성 댓글이라고 판단해서 구속수사할 경우에는 이제 남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 이거는 법적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거 미투는 사실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완전히 파괴한 겁니다. 법치주의. 에이, 무죄 추정의 원칙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원래 성문제에서 아예 원래 그랬어요. 성문제에서는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가르시아 효과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가르시아 효과가 어떤 거냐면은 어떤 음식을 처음 먹는 음식을 한번 잘못 먹었을 때 대표적인 예가 그런 게 있어요. 또 김치를 못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김치를 처음 먹었을 때 이제 막 거기 장애하고 막 토했다. 그러면 이제 영원히 김치를 못 먹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데, 그거랑 똑같이 주변에서 다른 남자가 무고하게 당한 걸 봤다. 그럼 이제 남자들이 이게 여자는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그런 식으로 굉장한 두려움이 본능 깊숙이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자는 반대로 남자들이 좀 그런 게 좀 이제 지금 젊은 사람들 모르겠는데 저희 나이 또래는 북한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남자들이 여자들이 좀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심하게 있죠. 그러면 여자들도 좀 똑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패스를 다시 설명 안 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뭐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시초가 된 게 맞습니다. 이게 목사님이 자기 전도단이 여러 가지 성추문에 휩쓸리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아내와 여자는 사적으로 만나지 않는다, 그런 간단한 룰을 했고, 이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빌리 그레이엄 룰을 한다,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 게 유명해지면서 펜스 룰이 된 겁니다. 원래는 빌리 그레이엄 룰이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내 반응은 긍정적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펜스 룰에 대한 비난과 긍정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내와 여자를 사적으로 만나지 않는 게 정상인 거 아닌가? 근데 그게 페미니스트들이 이거를 반대하고 있어요. 또 저번에는 왜 불과 지난주에는 뭐 한국 남성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자신한테 일자리 사적으로 아내와 여자를 만날 이유가 그러니까 없죠. 이게 실제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회사가 끝나고 이제 뭐 남자들끼리만 술 마시러 간다. 요새 그게 펜스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미투 운동의 부작용으로서 남성들이 자신들을 여성들하고 같이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자기한테 이제 좀 지나가면 또 괜찮아지겠죠. 아니 그렇게 해서 너무 지나치게 2030 남자들이 거의 많이 엄청 얘기하고 지금 엄청나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되지. 근데 해외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던 얘기가 미국 사례를 봐야 됩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더 오래됐으니까 미투 운동은 마녀 사냥, 또 남성 혐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거는 옛날 강성 청교도주의를 다시 할 수 있고 또 중세 시대로 돌아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인데, 이분이 해서 유명해진 건데,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CEO 다음 자리에 있는 분이 이렇게 했을 때는 직장에서 여성이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왜냐면 이제 사적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를 갖다가 사적으로 만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찬반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투 운동 관련해서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여성을 산사태에 몰아넣지 말라.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남성들이
혹시라도 주변에 여성이 없는 것이 더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두렵다. 그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그 미국에서도 아 주변에 여자가 없으면 문제가 안 생기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여성 체험에 극단적으로 가는 거를 예, 예. 네. 막아야죠. 막아야죠. 예, 이거는 다이아나 사비노 뭐 그런 미국 상원 의원이신데요. 이제 이분이 미투가 여성들이 정부 관련 직업을 얻는 것이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냐면은 이제 지금 안희정 사태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안희정 사태 때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비서인데 이제 비서가 정무비서, 수행비서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떤 당선자가 당선이 돼서 이런 도지사나 어떤 정부기관에 장을 맡게 되면 자기랑 같이 일할 사람들을 비서들을 과연 여자를 쓰겠느냐 그걸 두려워해서 여자를 안 뽑는 현상을 실제로 한국에서도 현대자동차 정문부 회장이 예. 그 여성 가사노무위를 다 이거 바꾸고 남자 가사노무위를 바꿨잖아요. 예. 그러니까 괜히 아내랑 사별한 뒤에 여성 가사노동자 쓰면 괜히 뭐 오해받을 수 있을까봐 우리나라 첫 펜스를 시범자죠. 예.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국내의 여성 일자리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는데요. 지금 가장 먼저 사라질 만한 직업이 우리나라에도 레이싱걸 직업이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지금 여기 내용 보면 호주에서 F1 그랑프리 레이싱걸이 사라졌다. 왜냐면은 이게 여성을 갖다가 성적 대상화하는 걸로 낙인시켜 있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이런 분위기에서 그 레이싱걸을 했을 때 만약에 막 여성 단체에서 역풍이 불었을 때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레이싱걸이 아예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페미들이 일방적으로 없애버린 거고 지금 이 그리드걸은 자기가 이 직업을 정말 좋아서 하는데 왜 니들이 내 마음대로 우리 직업을 뺐냐 하면서 지금 많이 시위를 하고 반발을 엄청 하고 있어요. 근데 안 듣죠. 예,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우리나라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그랑프리 레이싱걸만 있는 게 아니라 비슷한 직업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체이번도 있고 치어리도 있고 뭐 그런 식의 있는 직업들이 뭐 이런 강성 미투 운동이 계속 이어졌을 때는 앞으로 사라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걸 걱정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여성 비서직에서 굉장한 영향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2017년부터도 성추문의 여러 가지 영향으로 회사 이미지 타격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성 비서가 줄어들고 남성 비서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안희정 사태가 이제 여성 비서직이 없애는데 굉장한 그 악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저는 그 안희정이 잘못한 거지. 안희정이 잘못했는데 안희정이 지사직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번 잘못한 거야. 근데 그 안희정이 페미니스트예요. 근데 저는 그 페미니스트를 민주당에서는 그냥 더불어민주당이다 보니까 그냥 덮으려고 했고 그게 그렇게 많은 자체가 어쨌든 이중인격자들이 문제인 거죠. 여기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앞에선 페미니스트.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이게 남성 비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요새는 이제 AI 비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아예 비서직 자체가 없어지는 게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핸드폰에다 대고 빅스비 누구한테 10만 원 보내 하면은 요새 그냥 보내지잖아요. 뭐 그런 식의 핸드폰 AI 그 비서라든가 그런 걸로 대체되는 상황이 저는 들었습니다. 또 이 아까 현대차 펜스룰 말씀하셨는데 이 기사 가져왔고요. 이제 아내 잃고 가사 도우미를 전원 그 남성으로 교체했다 그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저는 여기서 걱정스러운 게 이게 이분이 조심하는 건데 이러다가 여성 가사 도우미가 일자리를 잃는 게 아닌가
또 여성 가사 도우미 같은 경우에 또 여성은 또 여성의 집에만 가서 하면 되지 뭐.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게 또 그 여성 가사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남성으로 바꿔도 어떻게 항변할 데도 없는 가사 도우미도 또 힘들잖아요. 근데 힘든 일을 자꾸 안 하려 그러니까 그때는 지원을 안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사 도우미를 남자로 교체하는데 먼 미래에는 이것도 이제 또 로봇으로 교체하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점점 줄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저는 그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또 제가 또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이제 저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노래방이 요새 사람들이 근데 노래방 가서 남자들이 너무 막 그러니까 여자들 노래방이 아니고 노래 연습장. 다니는 거 잘못된 거지. 노래방이 아니고 노래 연습장이. 예, 어쨌든 예, 잘못 썼습니다. 예. 이거는 그러게 노래 잘 연습장.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예, 노래 연습장이라고. 노래 가서 막 따라하면 좋은데 예. 막 남자들이 막 여자들이 원하지 않는데 막 끌어안고 이러는 거는 좀 안 좋은 거지. 근데 저는 걱정이 막 정상적인 남자들이 많아요. 근데 남자들이 지레건 묻고 이제 아예 남녀 노래방 가는 걸 가지 않는다. 충격이 이렇게 생기면 또 자정 능력이 있어서 예. 괜찮아지겠죠. 또 이렇게 하면은 펜스룰을 지키는 남자들이 증가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지 않아요? 아니요, 근데 펜스룰 자체가 생기는 그 원인 자체가 미투 운동 이제 빨리 좀 끝내죠. 예, 네, 너무 알겠습니다. 길어. 네. 예. 그래서 저는 미투 사태 장기할 때 영향받을 업종에 대한 연구와 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장기적으로 결혼 및 출산율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미투 운동을 하게 되면 사내에서 연애를 하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연애가 힘들어지면은 당연히 출산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여성들 물어보면은 대부분 남자 만날 때 거기 사내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이제 또 거래처 만나거나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출산율이 줄어들면은 육아와 교육 관련된 일자리도 감소하게 됩니다. 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벌써 신입생 0명이 초등학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 일자리 줄어드는 게 걱정스럽습니다. 뭐 어쨌든 갈등이 생기고 자꾸만 이렇게 서로가 혐오를 하게 되면 이게 절대로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는 공존하는 거예요. 혼자 이게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공존해야 되는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고 물고 뜯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성들의 인권을 챙겨주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한데 남성들도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고 막 이 남자들은 좀 우리 아들도 보면 이렇게 좀 장난을 좋아해가지고 툭툭 치고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심해서 하고 그리고 여성들도 좀 더 이제 이렇게 관용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래야지 이게 남녀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서 또 남북의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이 남녀의 갈등까지 이제 생기니까 이 사회가 이게 온전하게 존재하겠는지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지금 여러 가지 미투 운동, 초중고등학교 금전 부모와 펜스룰 이런 식으로 계속 정신이 없습니다. 전 처음 알았네요. 펜스룰이 있는 거. 계속 지금 이런 사태가 생긴다는 자체가 어쨌든 젊은 청년들이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정말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편안한 그런 사회 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